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만금TV입니다. 여러분들 올해가 또 시작한 지가 벌써 며칠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가요? 올 한 해는 많은 지각 변동이 있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코로나 이후에 자산시장이 거품이 꼈던 부분들이 인플레이션의 우려로 인해서 금리가 급등을 한 이후에 2, 3년 동안은 거의 거품이 꺼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금리 인상도 이제는 막바지, 아니 동결 상태에서 이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자산시장 앞으로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바닥을 찍고 이제는 우상향할 수 있는 길로 지금 접어들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항상 금리가 떨어지면 유동성이 확보가 되고 그 유동성이 바로 자산시장으로 돈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유동성에 가장 민감한 자산이 가상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식,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것 때문에 유동성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가격이 하락했던 상품이 바로 가상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어서 주식, 그리고 끝으로 지금 부동산이 하락기, 거의 지금 어떻습니까? 빙하기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유동성이 확보가 되면 반대로 또 주식시장보다는 가상화폐 시장이 먼저 움직이고, 그리고 주식, 그리고 이어서 부동산 시장이 움직인다라고 합니다. 오늘 드디어 여러분들 미국에서 현물 ETF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가상자산 시장이 엄청나게 어떻습니까? 불타오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무려 또 6천만 원, 거의 7천만 원까지 고지를 찍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마어마한 상승력, 여러분들 지금 현물 ETF의 승인으로 인해서 자금이 엄청나게 유입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과연 앞으로 어떤 시장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주식시장, 또 이어지는 부동산 시장은 또 과연 어디로 갈까요? 올해는 한번 여러분들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개발지 토지 투자에 대한 재차 상승기가 도래했으면 틀림이 없고, 그리고 가장 수혜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 여러분들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새만금을 빼놓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 중심지, 그리고 어떻습니까? 재생에너지의 메카, 그리고 첨단 산업의 중심지라고 일컫는 바로 새만금이야말로 올 한 해는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바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수많은 기업들이 윤석열 정부 이후에 어떻습니까? 민간 자본이 유치가 됐다. 10조 원 이상 유치가 됐고, 수많은 기업들이 이제 현재 입주를 대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올해는 또 어떻게 될까요? 올해도 계속해서 이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새만금 산단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 개발청, 그리고 전라북도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 지금에 있는 농생명용지를 일부 산업용지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MP 마스터 플랜을 다시 짜고 있는데요. 거기에 그 계획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일까요? 바로 기업들의 유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지자체가, 어느 도시가 어떻습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려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기업들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어마어마하게 유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부지 확보가 지금 시급한 차원이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기업들이 몰리면 그 주변에 있는 부동산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그러한 기업이 다 어디에 지금 현재 집중이 되고 있냐면 군산 새만금 산업단지에 지금 현재 집중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1차적으로 군산이 큰 수혜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농생명용지를 푸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군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군산은 새만금 산업단지에 유치되는 수많은 기업들로 인해서 인구 유입 또한 대단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한 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군산에 대한 발전 성장성은 무궁무진해졌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군산의 새만금의 중심 군산의 중심으로 떠오를 수 있는 지역이 있는데요. 바로 삼북동, 여러분들한테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삼북동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새만금TV에서 도와드리니까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군산시 새만금 농생명용지 일부 산업단지로 전환을 지금 현재 추진한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와서 여러분들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를 중심으로 새만금 산업단지의 수요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군산시가 기업 수요 대응을 위해서 새만금 군산 측에 있는 농생명용지의 3단 전환을 추진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또 군산의 기업 유치는 계속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 7월 이후에 새만금 산단에 투자 협약을 체결한 2차 전지 관련 기업은 모두 23건에 이른다라고 하고요. 새만금 산단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조단위 투자가 이어지면서 신속한 새만금 산단 토지 공급은 아주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군산시가 부족한 새만금 산업단지 부지에 신속한 공급을 위해서 농생명용지 일부를 산업단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현재 제시를 하고 있죠. 현재 새만금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 일부 토지는 매립되었지만 나머지 토지는 아직도 매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나 농생명용지는 이미 다 매립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지를 활용한다라고 하면 지금 밀려 들어오는 그 기업을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군산시는 해당 지역은 또 새만금 남북도로와 접해져 있고 접근성이 좋고 이미 매립이 완료되어 산단으로 조성하는 데도 용이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근 개통된 남북 이축도로 접근성 상당히 좋습니다. 남북 이축도로 그리고 동서 이축도로 십자가 형태로 인해서 새만금 어떻습니까? 항만으로도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수출, 수입 충분히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 군산에 있는 남북 이축도로 접한 농생명용지를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군산시는 이와 관련한 용역을 통해서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한 이후에 올 하반기 시작되는 정부의 새만금 기본계획 MP 재검토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 이 부분은 정부도 원하는 거기 때문에요. 부분들이 기업들 유치하는 게 가장 1순위 아닙니까? 새만금 개발청의 올해 키워드는 바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의 방향성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번에 재검토되는 MP, 여러분들 새만금 기본계획에 당연히 포함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속 이어지는 민간개발 투자 유치, 작년까지 윤석열 정부 들어서 10조 원 이상 투자가 이루어졌고 올해 또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생명용지를 지금 산업단지로 어떻습니까? 전환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새만금 개발청 당연히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수많은 기업들로 인해서 활성화될 군산, 그리고 군산의 중심으로 앞으로 향후 떠오를 수 있는 삼북동, 여러분들 삼북동 토지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새만금TV에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